안녕하세요. 제가 참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액시언트를 어떤 식으로 구입을 했는지 구입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액시언트를 한 번이라도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신 분들 잘 들어주세요. 저는 처음에 액시언트를 구입을 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샀냐, 올 할부로 샀죠. 그래서 처음에 남바 회사를 가니까, 남바 회사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할부로 산지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처음에 살 때 남바비를 저 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임대를 했죠. 제가 살 때는 남바 때 처음에 빌릴 때가 300인가 줬어요. 그러고 나서 월 한 25만씩 내거든요, 임대료를.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300은 제가 돈이 있었죠. 그래서 300을 처음에 냈고 이제 할부를 했는데, 할부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우리 부가세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은 부가세가 돌려줘요,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부가세를 이제 환급 받으면 그걸 다시 원금을 갚는 조건으로 이제 할부를 진행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차값에 10%가 안 들어가면 할부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세를 이제 주는 조건으로 이제 할부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자, 그렇게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니까 처음엔 제가 차값이 얼마냐, 차값이 1억 4,400이더라고요. 보니까 1억 4,400인데 DC를 받아서 1억 3,800에 줬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또 하나 또 돈이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윙이 들어가잖아요. 윙, 우리 같은 탑차니까 윙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윙이 이제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윙이 한 2천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부를 차값 포함해서 1억 5,800이 들어갔는데 부가세 환금 바로 되지는 않아요. 이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니까 일단은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되면 그때 준다고 해놓고, 일단 1억 5,800이라는 거를 할부를 끊었죠. 그러고 나서 부가세를 환급을 받고 이제 받고 나서 바로 이제 부가세 이제 막 1억 5,800이면 10%면 1,580이겠죠. 1,580을 이제 냈죠. 그리고 할부를 처음 할 때 그 영업사원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할부를 바로 이제 첫 달부터 할부를 내게 되면 부담이 됐잖아요. 그래서 두 달 거치를 해서 일단 두 달은 일단 그 이자만 내는 걸로 했죠. 그러니까 이자가 그때 하니까 한 80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를 이제 진행을 했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차를 이렇게 사서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돈이 없었다 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차를 구입하려고 하려면 그래도 현금으로 한 2천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한 달을 이제 기름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사 먹어야 되고 기름값도 내야 되고 뭐 초리비도 내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한 2천만 정도가 처음에는 미리 돈이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차를 구입을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느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구입했는데, 이제 우리가 차를 뽑게 되면 우리 취득세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취득세가 보니까 한 700만 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천만원 현금으로 있어야지만 700만원 정도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1300만원 가지고 이제 한 달치를 이제 기본적으로 경비 같은 걸 내는 거죠. 기름값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한 달에 할부를 얼마 나간지 이제 그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할부는 72개월 총 6년을 끊었어요. 6년을 끊었는데, 그러면 월 할부금이 얼마 나가냐? 한 달에 한 250 정도 나가요. 그래서 참 250 내기가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와서 처음에 일을 많이 했어도 요새 이제 운임비 얘기하잖아요. 운임 단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 할부 내기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저는 돈은 그냥 못 벌더라도 어떻게든 할부만이라도 어떻게 내보자. 나중에 내가 그 생활하는 건 어차피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할부는 무조건 내야 되니까, 돈이 안 되더라도 뭐 먹는 거 쓰는 걸 줄이더라도 할부는 무조건 내야 되니까 어떻게든 막 죽기 살기로 뭐 이렇게 했죠, 일을. 그래서 제가 해본 결과, 이 화물차를 해본 결과 쉽지만은 않구나, 화물차 일이 정말 힘들구나 걸 이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화물차를 뭐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진짜 심사숙고 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할부를 만약에 6년을 끊었어요. 6년을 끊었는데 어떻게 보면 6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노예 계약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6년 동안 할부를 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무리하게 된다고. 아무래도 이 할부를 갚아야 되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하게 되면 행여나 더 무리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졸음운전, 화물차는 졸음운전이 좀 심각하잖아요. 무섭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졸음운전에서 나 혼자만 죽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행여나 죄도 없는 다른 사람까지 죽이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요, 할부를 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차를 뽑아야 어느 정도 유지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돈은 없으면 없는 데 살면 되는데,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할부 찍고 벌어먹기 좀 힘들긴 해요. 안 그러면 매출이 뭐 한 달에 뭐 1200, 1300 나온다면 뭐 가능하겠죠. 근데 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를 해야겠다. 이제
화물차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좀 심사숙고를 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진짜 이게 화물차 일이 한번 딱 발을 딛게 되면 이게 쉽게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왜? 할부가 있기 때문에. 할부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좀 하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차를 팔아버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예요? 어떻게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최하 할부는 끝내놓고 차를 팔아야 그나마 차라도 어떻게든 뭐 중고차라도 받아서 어떻게든 그래도 보람이라도 있잖아요. 할부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팔게 되면. 근데 중간에 뭐 힘들어서 못하겠네 하고 중간에 차를 팔아버리면 그 원금 이자 남은 거 그거 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했으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일단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다음 영상은 제가 어떻게 하루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알아야 사람들이 이제 할 거 아니에요. 화물차를 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보다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다음 영상은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차 유지도 하는지 제가 그걸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참고하시고요. 제 영상 보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